일단 첫 번째 질문, 재환님께서 단위가 미터인데 단위를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네, 바꿀 수 있고요. 제가 지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일단 원래 했던 거 좀 지우고 새로 여는 게 낫겠네요. 네, 미터 단위를 바꾸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Scene Property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혹시 보이시나요? 일단 네, 진행할 텐데 Scene Property라고 있는데 여기 유닛이라고 있거든요. 유닛을 누르시면 이게 누를 수가 있게 돼요. 일단 매트릭을 누르는 게 그 단위 개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 랭스에서 미터라고 돼 있죠. 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시거나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센티미터도 되고 미터도 되고 다 되는데 아마 밀리미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미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거 크기를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N을 누르시면 키보드에서 N 누르면 되거든요. 제가 뭐 누르는지 또 꺼졌나요 혹시? 네, 아무튼 N을 누르시면 되는데 그러면 갑자기 단위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미터 단위였는데 이게 미터였을 땐 2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밀리미터로 바꾸면 2000밀리미터로 나오죠. 이렇게 단위를 바꿀 수 있고요. 이것도 그냥 10 막 이렇게 조절하면 이게 이제 10mm 두께가 된 거고, 네, 그렇게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만 작업을 계속 하고 싶으시면 그냥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 두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파일 해서 그냥 새로 만드신 거에서 이렇게 밀리미터로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씬 가셔서 유닛에서 밀리미터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 블렌더 기능 중에 이 화면 자체를 시작 화면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에서 이게 버전이 옮기고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숨어 있었네요. 여기서 Save Startup File이라고 있어요. 여기 파일의 디폴트에 Save Startup File이라고 누르면 저희가 지금 밀리미터로 저장한 게 그대로 저장돼서 다음에 블렌더 켤 때도 실행될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꾸신 다음에 그렇게 해두시면 편해요. 네, 그 다음 질문, 혜윤님 질문은 처음 보여주신 예시처럼 색을 입힐 수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색을 입히는 방법은 사실 세 번째 강의에서 많이 알려드릴 건데, 많이 해보실 건데, 근데 일단 어떻게 하는지 당장 알면 좋으니까 대충 알려드릴게요. 빨리.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가 얼굴을 방해할 것 같아서 이거 색깔을 바꾸고 싶은 물체를 일단 누르셔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아이콘 있거든요. 밑에 보이시나요? Material Property라고. 여기서 그러면 기본 머테리얼이 적용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그냥 컬러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근데 바로 티가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렌더링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오브젝트 데이터, 어떤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싶으시다면 네, 3일차의 주제긴 하지만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뷰포트 쉐이딩이라고 있어요. 이게 약간 프리뷰처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인데 요거 누르시면 내가 적용한 색깔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는 네, 지금 빠르게 알려드리는 거지만 나중에 확실히 배우게 될 테니까 궁금하시면 유튜브 찾아보시고 구글 찾아보셔서 배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3일차까지 기다렸다가 확실히 배우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은 로테이트하고 컨트롤 누르면 회전이 안 되고 그냥 까딱까딱거리고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그 R을 누를 때 그 마우스의 위치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지금 그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맞으신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R을 누르고 이거 누르고 로테이트 누르면 이게 마우스가 엄청 가까우면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몰라서 되게 헤매는 경향이 있어요. R을 누르고 뭐를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혹시 이런 현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축을 먼저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돌려서 약간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게 축을 R 누르고 X 누르고 이렇게 축을 먼저 고정을 한 다음에 하면 컨트롤을 눌렀을 때 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5도 정도로 고정이 되는가 보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컨트롤 누르는 걸로 알려드렸는데 혹시 잘 안 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숫자를 누르셔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R을 누르고 X를 누르고 30을 누르면 30도 회전을 하는 거고요. 30을 그러니까 ESC하고 R 누르고 X하고 숫자를 눌러요. 숫자 5, 0 누르면 50도를 회전하는 거고요. R 누르고 X 누르고 9, 0 누르면 R 누르고 X 누르고 9, 0 누르면 90도 회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컨트롤 키로 문제가 있으시면 그냥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제가 그거를 그냥 알려드리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인정님이 마지막 예시에서 텍스트의 모양을 일괄적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한꺼번에 바꾸나요? 라고 하셨어요. 똑같이 적용하고 싶은 거를 다 선택을 하시고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 Shift로 선택하시면 내가 레퍼런스로 삼고 싶은 거, 내가 복사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센터 얼라인 돼 있는 얘의 특징을 다 가져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F3 누르시면 검색할 수 있어요. F3 누르시고 여기서 링크 데이터 오브젝트 링크 데이터 하고 누르시면 이게 다 똑같이 되게 되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님이 인벤터 같은 다른 프로그램과 파일 호환이 되나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인벤터랑은 보통 파일을 만드는 구조 자체가 달라요. 이 메쉬 기반인 블렌더랑 그리고 오퍼레이션 기반인 인벤터랑 되게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에서 혼용을 할 수 있으려면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걸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인벤터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져오려면 메쉬로 인벤터 내에서 자체 변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STL 파일이나 그런 최종 목적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벤터에서 했던 그 모양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블렌더에서 만든 모양을 인벤터로 그렇게 반대로 모양을 가져가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만든 방식을 100%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변환된 파일일 뿐 그냥 호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들고 와서 볼 수는 있어요. 그게 확장자가 어떤 게 있는지는 저도 전부 다 외우고 있진 않은데 아마 STL이나 STP나 스탠다드 그런 거 붙은 게 호환되는 거일 거예요. 호환된다는 말보다 그냥 불러와서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혼용해서 쓰실 계획이라면 파일 구조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계획을 다 세우신 다음에. 다음 질문 지환님이 회전 변환할 때 다른 뷰에서 보면서 회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게 어떤 뜻인지 대충은 알 것 같아요. 회전을 할 때 막 옆에서 보고 회전하고 앞에서 보고 회전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회전을 하는 도중에는 어디로 다른 데로 가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어디서 보는지를 좀 바꾸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막 말씀을 다 못 드린 게, 여기 오른쪽 있잖아요. 여기서 X축 이런 거 축이 있어요. 축 버튼 6개가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앞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프론트 뷰, 아니면 오른쪽에서 보는 거, 그리고 위에서 보는 거, 이런 걸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렇게 전환하고 나서 회전하시면 좀 더 편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Y축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컨트롤로 되는 것도 잘 볼 수 있고, 대신에 도중에 움직이실 수는 없어요. 이거 R을 일단 로테이트를 눌러놓고 도중에 움직이는 건 되지 않고, 미리 어디서 보는 거를 여기를 눌러서 정하신 다음에 앞에서 보고 돌리고 싶으면 앞에서 이렇게 보고 돌리시면 되고요. 네, 이것도 다 단축키가 있긴 한데 노트북엔 보통 오른쪽에 넘버 패드가 없잖아요. 넘버 패드로 하는 거긴 한데, 넘버 패드 1번, 3번, 7번이 각각 1번이 앞에서 보는 거, 3번이 오른쪽에서 보는 거, 7번이 위에서 보는 거고, 컨트롤 1 하면 뒤, 컨트롤 3 하면 왼쪽, 컨트롤 7 하면 아래쪽에서 보는 그런 건데, 넘버 패드가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외우는 건 바라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 클릭하시면 돼요. 오른쪽 위에서. 앞에서 보고 싶으시면 그냥 요거 누르시고 돌리시면 되고, 오른쪽이면 X 요거, 위면 요거. 네, 대답이 된 것 같네요. 네, 영훈님께서 다음 질문해 주셨는데, 패런트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패런트를 일단 해볼게요. 저는 아무거나 9를 해가지고 큐브에다 패런트를 해볼게요. 패런트를 해제하는 방법은 여기 2개 선택하고 단축키를 하셔도 되는데, 아마 컨트롤 알트 P일 텐데, 알트 P인가요? 그러네요. 알트 P를 누르시면 클리어 패런트라고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외우시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거 2개 선택해 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F3 누르면 검색할 수가 있어요. F3 누르면 여기서 패런트를 검색해요. 그냥 패런트 검색하면 메이크 패런트가 있고 클리어 패런트가 있어요. 클리어 패런트는 없애는 거 하시면 다시 돌아와요. 다 없어지고. 그래서 큐브를 움직여도 9가 안 움직이죠. 그 전엔 움직이다가 클리어 패런트를 하면 안 움직이게 됩니다. 도현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작업물 전체를 화면에 전부 담는 시점으로 이동하는 단축키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고 단축키가 있거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작업하고 있었는데 딴 거를 작업하다 왔어요. 그러면
뭐 이거 갑자기 작업하다가 갑자기 저걸로 다시 돌아오고 싶잖아요. 저거를 중앙에 두고 보고 싶고 저게 그냥 꽉 차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게 그리고 막 크기가 크고 하면 다시 저길로 줌해야 되고 되게 귀찮은 작업인데 그거를 바로 하는 게 요거 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가고 싶은 거 누르시고 넘버 패드 혹시 있으신가요? 넘버 패드가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에 점이라는 게 있어요. 넘버 패드 0 옆에 있는 점을 누르시면 여기로 가거든요. 근데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없는 때 어떻게 하시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넘버 패드 없을 때는요, 그 점 말고 그 ESC 밑에 있는 물결표 있잖아요. 그 숫자들 옆 맨 왼쪽에 있는 물결표 누르시면 뭔가 그 쫙 펼쳐지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여기 사실 그 단축키들도 다 있어요. 그 앞에서 보는 거, 그 옆에서 보는 거, 위에서 보는 거, 이게 넘버 패드 없으신 분들 쓰라고 만든 기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뷰 셀렉티드 있잖아요. 3번 물결표 누르시고 뷰 셀렉티드 누르시면 글로 가요. 이렇게 네, 이걸 중심점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이거를 다 담는 뷰로 변하게 돼요. 네, 그러면 뭐 찾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콜렉션이라는 거거든요. 콜렉션 중에서 선택해서 여기 물결표 누르고 뷰 셀렉티드를 하거나 아니면 그 넘버 패드 아래에 있는 그 점을 누르시면 이걸로 갈 수 있어요. 네,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범기님이 실린더 같은 걸 익스트루드 한 후에 실린더 하나를 복사하면 위아래 면이 비어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면을 채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비어 있는 면을 채우는 방법은 당연히 있는데 그거는 내일 알려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네, 아무튼 일단 질문을 했으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같은 걸 익스트루드 한 후에 실린더 하나를 복사하면 이 위에 걸 복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 익스트루드 한 후에 위에 걸 복사하면 이거 Shift D로 복사를 하면 이 아랫면이 비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에딧 모드에서는 오브젝트 전체가 복사가 되지가 않아요. 에딧 모드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 면만 전부 다 복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 면은 없거든요. 사실 그 밑에 면은 존재하지 않는 면이라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는 거는 네, 항상 이렇게 면을 다시 채울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내일도 다시 알려드릴 거긴 한데 일단 점이나 선 선택으로 돌아가셔서 면으로 선택하면 안 되고요. 이거 밑에 거를 다 선택하시는데 이거는 선택하는 게 하나하나 하려면 한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가 있는데 Alt 누르시고 여기 아무 때나 그 아래쪽에 아무 때나 선택하시면 여기 이거 루프라고 하는데요. 더 이렇게 돌아가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게 선택이 돼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면을 만드는 단축키는 아니면 여기도 있거든요. 네, fill 뭐라고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도 단축키를 아시는 게 어차피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F 하시면 돼요. 키보드 F 누르시면 거기 면이 생기거든요. 사실 이거는 면을 만드는 단축키가 아니라 뭐든지 연결하는 단축키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개가 다른 건데 여기서
떨어져 있는 두 점인데도 F를 누르면 여기 사이에 선이 생기거든요. F는 그냥 연결한다 아니면 면을 만든다 할 때 혼용되는 그런 단축키예요. 그래서 면이 하나 비어 있을 때 제가 면을 그냥 지워 볼게요. 에딧 모드에서 지우는 것도 살짝 다르거든요. 여기서 네, 면을 지우고 싶다고 꼭 말을 해줘야 돼요. 면, 여기 faces를 지우고 싶다. 여기 면이 비어 있으면 여기 면을 구성하는 점 4개를 선택을 해서, 아니면 Alt로 여기 비어 있는 데를 선택을 해서 F 누르면 거기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점 3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점이 3개가 있으면 점 3개를 그냥 누르시고 하나, 둘, 셋 누르시고 F 누르면 그 사이에 면이 생성이 되고요. 아니면 점 2개를 하시면 그 선이 생성이 되고요. 점 4개를 하셔도 면이 생성이 되기는 해요. 근데 4개는 일단 4개를 한다고 하고, 여기도 4개도 면이 생성이 되는데 4개짜리 면을 생성하실 때는 조금 주의는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실린더처럼 그냥 평행하게 잘 돼 있는 경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물체를 만들어 버렸는데, 원래는 막 이렇게 막 연결하라고 만든 기능이 아니라 비어 있는 데를 채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 비어 있는 부분을 조각하고 싶을 때 쓰는 그런 기능이에요. 마지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모디파이어는 일단 어플라이 하면 컨트롤 Z 말고는 되돌릴 수 없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그냥 대답이 되게 간단한데, 어플라이를 일단 하고 나면 그 기록은 남아있잖아요. 내가 했던 거 그냥 되돌리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플라이 한 걸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백업을 항상 저장해 두시라고 했죠. 그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 주셔도 되고, 제가 아까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모디파이어로 뭔가를 하고 나서 어플라이 이제 눌러야 된다 하기 직전에 그냥 이걸 하나 더 복사해서 큐브랑 empty도 같이 썼던 거니까 큐브랑 empty를 같이 복사를 해서 어디다 둔 다음에 이거를 그냥 백업 콜렉션 만들어서 콜렉션 3번에 모디파이어 안 한 거 그냥 저장해 놔야겠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콜렉션 3번에다 넣어두시고 잠깐 숨겨두셔도 돼요. 이거는 모디파이어는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세팅 그대로 메쉬를 만들겠다라는 확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네, 컨트롤 Z 말고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컨트롤 Z의 반대로 앞으로 가기 단축키가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있습니다. 컨트롤 Z의 반대는 컨트롤 Shift Z예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되돌리기를 본능적으로 막 사용을 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움직였던 거 막 움직이고 싶다 같이 이런 액션을 여러 번 했는데 컨트롤 Z 했는데 내가 했던 거 다시 하고 싶어 하면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도 누르고 Z 하시면 네, 이게 앞으로 가기의 단축키예요. 색칠하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텍스처 페인팅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채팅창 딜레이가 있어서 일단 대답은 아마 하실 거긴 하지만 텍스처 페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 여기서 말고 텍스처 페인트라는 워크스페이스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일단 텍스처를 만들긴 했는데 여기 아직도 잘 표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마젠타 색상이라는 게 매핑이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먼저 텍스처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UV 매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레이아웃 가서 탭 누르고 전부 다 눌러서
A 눌러서 전체 선택하시고 U 누르시면 돼요. U라는 걸 누르시면 UV 매핑에 대한 모든 단축키가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아실 필요는 당연히 없으시고 그냥 언랩 메뉴에 있는 거 그냥 눌러주세요. 그리고 잘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UV 에디팅 가서 잘 안 됐네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화해서 설명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일단 제가 해볼게요. U 하고 실린더 프로젝션 이게 잘 안 되네요. 처음부터 잘 계획을 하고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하나 알려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냥 제가 임의로 할게요. 일단 UV 매핑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게 텍스처가 어디에 할당돼 있는지 이거 매핑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UV 매핑 말고 머테리얼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거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좀 정말 쉽지가 않아서 스킵을 잠시 했던 건데요. 그냥 제가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여기서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 누르시고 컬러를 연결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UV를 사용한다고 말하고 네, 텍스처 코디네이트 UV 한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텍스처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를 세팅을 다 하고 난 이후에서야 텍스처 페인트를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이거 브러쉬는 그냥 흰색 색상 돼 있는데 여기 안쪽부터 되고 있네요. 이게 네네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네, 방금 제가 한 거는 면이 뒤집혀 있길래 면을 뒤집은 건데요. 이게 뒤집힌 면이 인식이 잘 돼야 여기서 페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아마 브러쉬 종류도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텍스처에 텍스처 UV 매핑을 다 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텍스처 연결까지 다 했다는 가정하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실제로도 머테리얼에서 그렇게 보이게 돼요. 이렇게 오늘 많이 배운 스킬들 이용해서 3D 프린팅으로도 제작할 수 있거든요. 3D 프린팅도 메쉬 기반이에요. 어차피 정밀 모델링 도구로 막 퓨전 같은 걸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 익스포트 할 때 STL이라는 메쉬 기반 파일로 바뀌어서 되는 거거든요. 블렌더 안에서는 그냥 어차피 메쉬니까 그냥 오히려 호환성이 더 좋다고 봐도 돼요. 다만 워크플로우가 조금 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3D 프린팅을 하시고 싶으시면 주의해야 될 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닫히지 않은 메쉬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지금 와인잔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그냥 하나가 막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뚫려 있어서 3D 프린터가 인식을 잘 못하고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거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모델링 할 때부터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런 거는 사실 보이는 것들은 그냥 막아버릴 수도 있는데 안 보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보통 막 두 가지 점들이 합쳐져 있고 그런
복잡한 케이스인데 이거를 좀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에딧 모드 가셔서 메쉬 중에 클린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중에 그냥 필요하신 거를 쓰시면 돼요. 막 필홀이라고 있거든요. 필홀 기능하면 여기 이런 데 찾아서 막아주고 여기 메쉬 중에 merge by distance 이런 거는 두 개 겹쳐진 점들 같은 거 그렇게 막 합쳐주는 그런 기능이고, 이런 거 몇 개 자기가 문제를 몇 개 발견했다 싶으면 해결해야 되는 방식대로 메쉬에 가서 클린업 가셔서 이런 거를 사용해서 닫힌 메쉬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봤던 이슈인데 그 면의 방향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지오메트리에서 여기 오른쪽 위에 이거 show overlay 옆에 여기 클릭하셔서 face orientation이라고 보면 파란색이 바깥을 보고 있는 거고 빨간색이 안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시를 말씀드리면 이 면을 하나 따보면 안쪽에 있는 건 다 빨간색이고 바깥쪽에 있는 건 다 파란색이에요. 이거 바깥을 보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3D 프린팅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오류를 그대로 내보내게 되면 안 돼요. 저도 이걸로 3D 프린팅 몇 번 해봐서 바로 이게 면 방향이 틀어진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었는데, 이거 3D 프린팅으로 보내시기 전에 꼭 일단 이거 채우고요. 꼭 이게 전부 다 파란색인지 빨간색 면이 없는지 이런 걸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face orientation이라는 거를 그냥 있다는 걸 아셔도 되고, 여기 위치를 기억을 못 하시겠으면 Q라고 있거든요. Q가 뭐 하는 거냐면 quick favorite라는 건데 내가 자주 쓰는 기능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face orientation 한 다음에 Q 누르시면 네, 오른쪽 눌러야 되나요? 여기 add to quick favorites라고 하면 Q 눌렀을 때 이거를 바꿀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체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Q 눌러서 이거 맞나? 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주 쓰는 기능 발견하면 그냥 뭐든지 되거든요. add mesh 이것도 돼요. 그래서 Q 눌러서 나는 모든 걸 기억하기 싫다 하면 그냥 여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remove from 이거 quick favorite 하시면 다시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3D 프린팅에서 주의해야 될 점 마지막이 이거를 익스포트 할 때 디멘션이 맞나 체크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만든 거는 막 2.48m 막 이래요. 이거는 3D 프린팅 할 수가 없죠. 그냥 만약에 맞게 모델링 했다고 가정하고 한 25cm 뭐 그 정도로 모델링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 할 때 STL로 하잖아요. 3D 프린팅 할 때 그렇거든요. 익스포트 STL로 할 때 여기 스케일이란 게 있어요. 이게 가끔씩 지금은 저희가 미터로 작업이 돼서 아마 큰 문제 없을 테지만 밀리미터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씬 프로퍼티에서 유닛 밀리미터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export STL 할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스케일에 1000을 적어 주셔야 돼요. 이거를 STL이 단위가 없는 그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단위를 포함하지 않는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막 숫자만 봤거든요. 근데 블렌더에서 3D 프린팅 할 때는 무조건 밀리미터로 했을 때 무조건 1000 적어줘야 제대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 누르시고 export STL 하고 그리고 나는 이것만 하고 싶다 하면 selection only 해서 요거 선택된 것만 export STL 하시면 돼요. 1000 적으시고요. export STL 하시면 이거는 3D 프린팅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메쉬가 닫혀 있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메쉬의 그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기, 이거 이용해서요. 파란색이어야 맞는 거고, 그리고 스케일 확인하기, 그렇게 세 개를 신경 쓰시면 돼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सब디비전은 텍스처 적용 전에 하나요? 후에 하나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सब디비전은 사실 सब디비전을 적용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핑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구를 추가하고 सब디비전을 추가했는데요. UV 언랩을 그냥 아무 때나 눌렀어요. U 해가지고 프로젝트 from view라고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두신 상태로 सब디비전을 적용하시면 이게 자동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한 옵션이 있었는데 지금 매핑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라면 सब디비전 하시고 나서 매핑을 하든 뭐든 뭘 하든 그냥 상관없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질문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지만 텍스처 이렇게 매핑 하신 것도 어차피 सब디비전 이후에 다 변환이 되기 때문에 후에 하시는 게 아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सब디비전을 먼저 해버리시고 그 후에 텍스처 적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훈님이 물체마다 머테리얼을 새로 추가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요. 같은 머테리얼을 여러 물체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가능한데요. 그냥 머테리얼을 할 때 new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일단 전부 다 다른 콜렉션에 이동을 할게요. 헷갈리는 것 같아서 원래 콜렉션을 가리고 일단 큐브랑 이런 거랑 이렇게 스피어가 있다고 하고 스피어를 먼저 선택하고 여기다가 머테리얼을 만들었어요. 스피어 머테리얼 하고 조금씩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뭐 메탈릭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메탈릭으로 조절을 했는데 이 머테리얼을 다른 데서도 쓰시고 싶다는 그런 거죠. 그럴 때는 이거 다른 물체를 누르시고 U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여기 U 옆에 있는 왼쪽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머테리얼 다 있거든요. 그 중에 스피어 머테리얼을 쓰고 싶은 거니까 스피어 머테리얼을 누르시면 저희가 옛날에 만들었던 그 스피어 머테리얼이 여기도 적용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걸 쓰고 싶으면 스피어 머테리얼 이거 누르시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다 똑같은 머테리얼이 공유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피어 머테리얼 어디서든지 이거 똑같은 머테리얼이기 때문에 다 반영이 돼요. 그냥 하나를 바꿔도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다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이게 좋은 옵션인 게 맞지만 그냥 지금 똑같이 하고 싶은 거라면 이거 이 상태로 둘 수가 없어요. 지금 대충 비슷하게 하고 살짝씩 바꾸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여기 있거든요. New Material 대신 이렇게 약간 카피 아이콘이 같이 있는 게 있는데 카피를 누르시면 스피어 머테리얼 .001 하면서 그 설정을 그대로 복사해 오지만 새로운 머테리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두 개는 같이 이동을 하지만 중간 거는 같이 이동을 안 해요. 얘네는 따로 조절하도록 바뀐 거라서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게 아니고 돌아가고 싶으시다 하시면 다시 그냥 스피어 머테리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머테리얼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쓰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누군가가 그 블렌더 파일로 머테리얼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그냥 블렌더 파일을 저장을 해요. 머테리얼을 저장할 수 있는 포맷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할게요. 여기서 되게 쓴 게 많거든요. 몇 개는 지워지겠지만 여기서 만든 머테리얼이 많기 때문에 스피어 머테리얼을 일단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세이브 에즈에서 블렌더 파일을 그냥 저장을 할게요. 이거는 데이 3이라고 그냥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거는 끄시고 새 파일을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새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새로 시작했고 누가 나를 위해서 머테리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하면 그거는 점 블렌드 파일을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아마 올려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점 블렌드 파일이 뭐냐면 네, 이거거든요. 이거 파일을 그냥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용하실 때 블렌드 파일을 오픈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이 있어요. 링크도 있고 어펜드도 있는데 일단 링크를 해볼게요. 링크를 하고 day3.blend를 하고 링크를 하면 여기서 오브젝트 여기 있는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는 전부 다 받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원하는 게 머테리얼이니까 머테리얼하고 링크하고 이거 전부 다 선택해서 링크 할게요. 그러면 원래는 머테리얼 이렇게 블렌더 처음 열면 머테리얼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일단 쉐이딩 워크스페이스 가서 이걸 누르시면 여기 어디서 받아온 건지 다 뜨면서 원래 있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스피어 머테리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대신에 링크를 사용하면 편집은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있는 쉐이더 세팅을 편집할 수는 없고 대신에 어펜드를 사용하시면 편집할 수 있거든요. 어펜드는 뭐냐면 여기 파일에서 어펜드를 하시면 이건 거의 똑같은 건데 지금 저는 하나만 할게요. 스피어 머테리얼만 어펜드를 하면 여기서 똑같이 그냥 복사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쉐이딩 가서 얘 누르고 그 스피어 머테리얼 이거 링크된 거 말고 잘 안 됐네요. 이게 링크를 먼저 해서 아마 무시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새로 열어볼게요. 어펜드를 그냥 새로 해볼게요. 어펜드를 하고 여기 아까 썼던 그 스피어 머테리얼을 어펜드 누르시면 지금은 당장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쉐이딩 가서 머테리얼을 누르시면 스피어 머테리얼이라고 바로 나오게 돼요. 여기서 그냥 저장된 거에서 바로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팅을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그냥 복사해서 똑같은 걸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팅을 바꿀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누군가가 이렇게 공유를 해뒀다면 점 블렌드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펜드 혹은 링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머테리얼을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애드온이 있어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파일에서 에딧에서 왼쪽 위에 에딧에서 프리퍼런스 가셔서 그러면 이게 뜨는데 애드온이라고 누르시고 검색에서 머테리얼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머테리얼 라이브러리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다가 왼쪽에 체크박스를 하시고 그냥 끄시면
아마 머테리얼 이쪽에 나오게 될 거예요. 네, 머테리얼 원래 이걸 누르고 머테리얼 누르면 그냥 있는 것과 다르게 하나가 더 생기거든요. 여기 잠시만요, 제가 얼굴을 가리고 있네요. 네, 머테리얼 누르시면 밑에 머테리얼 라이브러리 vx라고 새로 뭔가 생겨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셀렉터 라이브러리 해서 샘플 머테리얼 라고 눌러보시면 뭐든지 다 그냥 되게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쉐이딩으로 이동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누를 때마다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Apply to Selected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엄청난 그 노드가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타일즈라고 하니까 진짜 타일 머테리얼이 됐죠. 그리고 Anodized 이런 것도 Apply to Selected 하시면 조금 있으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정말 그 사용하기 편하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노드를 읽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베이직 클래스 이런 것도 Apply to Selected 하면 바로 나오고요. 이거는 지금 옛날에 그 블렌더가 쉐이더가 최적화되지 않았을 때 그 최적화된 그런 쉐이딩 사용하는 트릭들이 있는 거를 모아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글래스를 할 때는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프린시플드 쉐이더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카 페인트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것도 컬러 램프를 조절하시면 아마 바꿀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거 애드온을 해두시면 머테리얼 하나하나 알지 않으셔도 아니면 다운받지 않으셔도 기본적인 거는 충분히 다 쓸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일단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좋은 렌더링을 위한 팁 같은 거를 살짝씩 알려드릴게요. 렌더링을 하시기 전에 뭔가 모델이 있으시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가 만든 모델은 아니지만 이걸 렌더링 하고 싶다고 할게요. 렌더링 하시기 전에 베벨 모디파이어 있잖아요. 그냥 다 완성하신 후에 베벨 모디파이어를 해서 진짜 조금만 한 이 정도 0.01 그냥 적을게요. 그리고 세그먼트를 늘려서 하시면 뭔가 되게 변화가 커요. 실제로 완전히 샤프한 엣지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샤프한 엣지가 있으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베벨 모디파이어를 하고 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렌더링 하면 이미지에 짜글짜글한 게 보이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모두가 겪는 문제인데요. 제가 짜글짜글한 노이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뉴 머테리얼 하고 메탈릭을 한 이후에 이 상태로 그냥 렌더링을 해볼게요. 렌더링 되는 도중에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짜글짜글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렌더링 노이즈라고 그냥 말을 해요. 이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계산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요. 계산을 많이 할수록 이런 게 평균이 네, 그렇게 에버레이지가 되면서 노이즈가 없어지는 건데요. 이게 디지털이라서 어림 잡는 그런 광자를 어림 잡는 그런 계산을 하는 거라서 있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약간 트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요즘에 그 딥러닝 이용해서 디노이즈라는 기능을 되게 엄청 지원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맛만 보여드릴게요. 내일 어차피 알려드릴 예정이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컴포지팅 워크스페이스 내일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짜글짜글한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보통 저희가 지금 한 세팅은 그냥 기본 세팅을 쓰는 거라서 막 컴퓨터를 많이 쓰고 그런 게 파워를 많이 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제거할 때 그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단 하나의 노드만 중간에 추가해주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이걸 결과를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팅을 좀 할게요. 네, 이미지 에디터 네, 렌더 리절트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했던 이미지는 되게 짜글짜글한 그런 결과지만 여기 중간에 Shift A 누르시고 여기 컴포지팅 워크스페이스 오셔서 유즈 노드를 체크하시고 여기서 필터에서 디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디노이즈를 선택하시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짝대기에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디노이즈를 눌러주시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네, 이거 보이시나요? 그 노이즈가 완전히 다 없어졌거든요. 이게 부작용이 조금 있긴 해요. 디테일이 살짝씩 이렇게 엣지가 되게 투명해지고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한데 그냥 빠르게 깔끔한 결과를 얻고 싶으시면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그냥 렌더 샘플을 늘리는 거예요. 샘플이라는 게 그냥 계산을 얼마나 더 할 건지에 관한 거거든요. 여기 렌더링 워크스페이스 렌더링 프로퍼티 가보시면 렌더 샘플링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 256 뭐 이런 식으로 512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그냥 원래 128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2배가 되면 렌더 시간이 2배가 되고 4배가 되면 시간이 4배가 되는데 결과물은 점점 깔끔해져요. 그래서 영화사에서는 이거 샘플을 되게 늘려서 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컴퓨터로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하는 거거든요. 256 뭐 이 정도가 그냥 맥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디노이즈를 하고 나면 웬만하면 깔끔해지기 때문에 네, 샘플은 너무 많이 높이지 마세요. 샘플은 적당히 높이고 디노이즈를 해버리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영훈님이 애니메이션은 렌더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애니메이션 렌더링은 좀 큰 주제이긴 한데 일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알려드리고 대신에 엄청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버튼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제 화면이 어제 실수를 했어서 네, 화면 보이시죠? 만약에 저희가 워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퍼지는 애니메이션을 렌더링 하고 싶다 하시면 일단 시작과 끝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애니메이션 시작과 끝을 설정해 주시는데 이것은
여기 아웃풋이라는 세팅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카메라 밑에 아웃풋이라는 세팅이 있는데 아웃풋 가셔서 여기 프레임 스타트 엔드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저희 아까 시뮬레이션 했던 게 50프레임까지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0에서 50까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이거는 지금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프레임 레이트를 조절하는 거고요. 이미 베이킹을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프레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고 프레임 레이트는 그냥 속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프레임 레이트를 올리면 속도가 늘어나고 저는 일단 그대로 둘게요. 24였죠.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렌더링을 할 건지를 스타트 엔드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란 어디에 저장할 건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거 tmp라고 그냥 임시 폴더에 돼 있는데 이걸 아웃풋을 설정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걸 나중에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파일 브라우저 나오니까 거기서 어디에 애니메이션을 저장할 건지를 폴더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폴더 지정을 다 하셨으면 렌더 애니메이션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이거는 F12가 아니라 컨트롤 F12인데 여기 렌더에 가시면 렌더 애니메이션이라고 있거든요. 렌더 이미지 말고 렌더 애니메이션을 누르시면 그러니까 1프레임부터 50프레임까지 한 번씩 전부 다 렌더링을 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렌더링은 지금 프레임이 50개니까 50배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하다 보면 그렇게 애니메이션 렌더링은 되게 한계가 많고 오래 걸리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사이클즈 렌더 엔진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레이트레이싱 엔진이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애니메이션을 렌더링 하기에는 맵 프레임 하나하나를 다 렌더링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EV 렌더 엔진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 렌더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적당히 사실적이고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숨길 수 있는 그런 디테일, 리얼리즘 디테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EV로 렌더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트랜스페런시는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팅, EV 세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못 알려드렸는데 애니메이션용으로 하실 때 그냥 렌더 엔진을 새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이클즈로 하면 한 프레임 렌더링 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지만 EV는 한 프레임에 한 10초 그렇게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렌더링 할 때 하기 전에 세팅을 다 해두시고 이거를 누르시면 돼요. 렌더 애니메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하나 프레임이 1부터 50까지 되면서 그 우리가 아웃풋에 어디에 저장할 건지 저장한데 사진이 하나하나 저장이 되거든요. 사진으로 저장하기 싫으시고 그 비디오로 저장하고 싶으시면 여기 파일 포맷을 png 말고 그냥 AVI, FF, MPEG 비디오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코딩 옵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기 좀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면 어떻게 설정하면 그냥 적당히 좋은 애니메이션 뽑을 수 있는지 나오기 때문에 렌더 그 애니메이션 세팅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리지 못했던 거 파티클 시뮬레이션 하는 법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있을게요. 그동안 질문이 있으면 그냥 모았다가 마지막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원래 했던 거 그냥 전부 다 가려버리고 새 콜렉션 만들어서 새 작업 시작할 건데요. 파티클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하나하나 막 도미노 아까 했듯이 도미노 같은 경우는 되게 직선으로 잘 정렬돼 있고 그러니까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했지만 우리 가끔씩 랜덤하게 그냥 먼 물체들이 뿜어져 나왔으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파티클 시뮬레이터라는 걸 쓰는데요. 일단 그냥 아무거나 큐브를 만들게요. 큐브 만들고 여기다가 파티클 시뮬레이터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피직스 탭 말고 여태까지 썼던 건 피직스 프로퍼티인데 여기 파티클 프로퍼티라고 있어요. 새로운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려면 여기 add particle system slot 해가지고 파티클 시스템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가 아니라 그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뭐가 뿜어져 나오는 걸 시뮬레이션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냥 소개만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 면에서 그냥 모든 면에서 랜덤한 파티클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렌더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퍼질지 물리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도 다 설정이 가능한데 일단은 하나하나를 알려드리긴 어렵고 파티클 이런 기능이 있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폭발 기능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튜토리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랜덤한 것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블렌더 사용하다가 질문이 있을 때 주로 어떤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나요?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사이트처럼 좋은 페이지가 있을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주로 가는 커뮤니티는 커뮤니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바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요. 그냥 대신 영어로 검색을 하면 훨씬 결과가 잘 나오거든요. 영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블렌더에 나오는 모든 기능이 다 영어로 어차피 돼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뭘 하는지 궁금하면 블렌더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 이름이 있으면 이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를 그냥 검색을 해요. 구글에다가 블렌더 배치 리네임이 뭐 하는 건지 검색을 하고 그렇게 하면 보통 그냥 첫 번째 사이트에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를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바로 검색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제가 몇 개 커뮤니티에 속해 있기는 한데 거기는 질문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최근 소식 듣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블렌더 공식 네이버 카페에도 있고요. 한국 블렌더 카페도 있고 그리고 한국 블렌더 공식 디스코드 채널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 들어가 두시면 그냥 소식 같은 것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 질문하는 거를 질문 올라오시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제가 있는 곳은 그래서 두 개예요. 그 네이버 카페랑 디스코드 채널 이렇게 두 개에 속해 있고 거기 있다 보면 그냥 좋은 소식들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글에 검색하는 것보다 유튜브에 검색하는 게 더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블렌더에 관련된 튜토리얼이 정말 많다 보니까 특히 비디오 튜토리얼이 많다 보니까 구글에 안 나와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 더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블렌더 관련된 제가 커뮤니티를 찾는 거라기보다는 블렌더 관련된 좋은 것들을 많이 올려주는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몇 개 알고 있는데 하나는 블렌더 구루라고 아마 유명해서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도넛 튜토리얼 올리시고 그리고 옛날부터 블렌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올려오신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의 컨텐츠를 정말 많이 봤고 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요즘 올리는 비디오도 항상 챙겨보고 있고, 그리고 블렌더 관련 채널, 유튜브 채널이 좋은 채널이 또 많거든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채널을 집어서 구독을 해두시면 그것도 그냥 가끔씩 뜨는 거 하나 몇 개만으로 그냥 크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블렌더 공식 채널에도 튜토리얼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버전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 정리해서 알려주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항상 구독을 해두고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빨리빨리 알아채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배워두면 그냥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있지만, 요즘은 또 세상이 빠르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더 빨라요.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리마인드 받는 그런 소스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새 소식이 있으면 항상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계시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깜빡하고 안 알려드린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 그냥 마지막으로 질문도 없는 김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렌더링 할 때 CPU를 사용했는데, CPU를 사용해서 렌더링한 건 옛날에 되게 보편적인 방식이었는데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픽 카드 사용하시려면 이거를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 알려드릴게요. 프레퍼런스 가셔서, 에딧에서 프레퍼런스 가셔서 시스템 가시면요, 시스템 누르시면 Cycles Render Device라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사용하시면 쿠다, 그리고 AMD 그래픽 카드 사용하시면 오픈CL, 그리고 만약에 제일 최근에 나온 엔비디아 RTX 그래픽 카드 사용하시면 옵틱스를 선택하시면 그 그래픽 카드를 찾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 9세대 엔비디아 그래픽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쿠다를 선택하고 그 GTX 106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쿠다로 놓으신 다음에 그 X 하시면 여기서 GPU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디바이스로. 보통 GPU 렌더링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CPU 렌더링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중에 큰 신 렌더링 하실 때는 꼭 GPU 컴퓨터로 바꾸시면 이걸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개의 그래픽 카드 막 4개씩 사용하시는 분들은 4개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꼭 에딧 프레퍼런스 가셔서 시스템에서 그 그래픽 카드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초반에 가르쳐 드린다고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요. CPU 렌더링으로 괜찮은 프로젝트였었지만 큰 프로젝트 하실 때는 GPU 컴퓨터 꼭 바꿔서 사용하시길 바랄게요.